근데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Art and Cultural, Media, Design 이렇게 대충 나눠놓고 이 각각의 요소들을 보세요. Broadcasting Media, Performing Arts, Publishing, Printing, IT Software. 그 다음에 뭐 이런 각각의 영역에서 디자인에서도 브로드캐스팅 디자인, 뭐 그래픽 디자인, 퍼포밍 art 다 이 연관 이게 있는데 문제는 이 화살표들이에요. 싱가포르의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지금 제가 받은 건데요. 발췌를 한 건데 실제로 이거 연구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제 퍼블리싱과 예를 들면 퍼블리싱과 프린팅과 퍼블리싱 앤 프린팅 그러니까 출판과 인쇄하고 시네마, 영화하고의 관계 굉장히 그 significant linkage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의미심 굉장히 강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퍼블리싱, 이 출판과 브로드캐스팅, 그다음 퍼포밍 이것도 관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의 지형도라고 하면 이 장르별 뭐 다 다르죠. 뭐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뭐 퍼포밍 다 다르지만 사실 서로 간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나는 소프트웨어에서, 난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뭐 작가로 활동도 할 수 있고 내가 또 거기서 포스터를 만들러 무슨 퍼블리싱하고 해서 포스터를 만들 수 있고 영화에서 영화 제작에 관계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미디어 여러 가지 종류의 미디어에 내가 그 크리에이션 에 관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 봐서도 굉장히 이 인력 구조도 굉장히 서로 간에 이 경계가 분명한 게 아니고 굉장히 유동적이다 하는 거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 뭐 아트와 뭐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이것이 전반적인 특징이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서로 간의 관련성,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IT가 발달하면 뭐 IT가 이거를 하면은 이것이 예를 들면 뭐 브로드캐스팅을 바로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쪽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브로드캐스팅 쪽으로도 가고 뭐 출판으로 가면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화살표가 나가는 게 가장 많은 쪽이 이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핵심 그죠? 허브라고 할까요? 핵심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게 유기적인 관계다. 이제 그것이 정책 그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으로서는 장래의 커리어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돼? 난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해야 돼? 나는 뭐 그래픽 어디를 가야 돼? 미술관에 취직해야 돼?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미디어 관련된 이제 사실 미디어라는 게 다 관련이 요새는 미디어 IT 관련된 뭐 이런 컴퓨터 디지털이 관련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으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커리어에서 뭐 쭉 쌓아가지고 거기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이 교차 배양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금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의 특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거에 다 약방 감초처럼 다 끼어들 수 있는 게 사실 미디어 아트예요. 왜냐하면 미디어 아트라는 것은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발상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기존의 어떤 테두리에서 그걸 계속 벗어나려는 그 박스 밖으로 계속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미디어 아트가. 그래서 그런 생각과 발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미디어 아트는 아까 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상위 쪽에 속한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계속 앞으로의 이걸 밀어주고 크리에이티브 엔진으로서 계속 전체의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를 밀어주고 계속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그건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사실 또 하나의 특징은 내려갈수록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말하자면 또 영업 이익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올라갈수록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수록 이 산업과 아까 얘기한 예술과 산업과 기술과 뭐 이런
걸 다 꿰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일단 올라가면 경쟁이 적어지고 마진도 커지고 내려갈수록 이게 마진은 약해지고 사람은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미디어 아트의 중요성을 이제 이 그림을 봐도 다 골고루 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자면 촉매처럼 새로운 거를 계속 이게 들어가면 더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고 건축 같은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건축도 거기에 미디어 아트가 들어가서 건축과 결합을 하면 새로운 건축이 되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에서 끝나는 건축이 아니고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까지 가상 공간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되는 거니까 건축 자체의 내용이 굉장히 넓혀지고 영역이 넓혀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에서도 미디어 아트적인 요소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퓨처 시네마 이런 전시도 세카엠에서 몇 년 전에 했지만 자, 시네마를 여태까지 보는 방식에서 조금 더 새롭게 보는 방식이 없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것이 사실은 그런 분야가 미디어 아트예요. 그러니까 물론 연구적인 요소도 있고 뭐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창의성이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런 모든 이런 기반의 이거를 한 차원 더 높게 그리고 더 멀리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장 동인이랄까 이제 그런 역할이 미디어 아트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애드버타이징도 마찬가지예요. 광고 같은 것도 기존에 뭐 이벤트업 이런 것도 많죠. 광고나 이벤트도 기존에 하던 걸로 계속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이 너무 심하고 일을 얻기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다 새로운 발상, 미디어를 가지고 지금 광고에서 가장 화두가 그거잖아요. 기존의 매체에 TV나 신문이나 이런 광고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이제 다 인터넷으로 오니까 그럼 인터넷에서 어떻게 새롭게 광고를 해서 사람들의 어텐션을 끄느냐. 근데 광고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발상과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생각들이 결합이 되면은 광고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 그래픽 디자인 마찬가지고 출판 마찬가지.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는 왜 그러는데?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제 뭐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 는 없지만 미디어 아트라는 거는 예술, 그다음에 기술, 공간도 물리적 공간, 그다음에 데이터 공간,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섭렵하면서 그걸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 미디어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거기서 이렇게 천착해서 거기서 그 활동을 하는 반면에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하면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든지 본질을 이제 누구보다도 조금 더 각을 세워서 탐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캐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아트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뭐 제가 아전인수 같은 얘기로 들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분야를 진짜 전략을 세워서 그리고 그 전략이라는 것은 뭐 순수 예술 플러스 사회 뭐 산업과 연관과의 그런 전략을 잘 세워서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관련된 산업들 지금 보시는 이 모든 관련된 산업들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들을 미디어 아트가 갖고 있습니다.